네, 5월의 딱 중간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새벽 5시 때 이미 해가 떴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완연한 여름이 느껴집니다. 낮 최고 기온 31도로 예상되는데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저녁 6시까지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겠네요. 김건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에서 구형을 하겠죠.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 또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한겨레 기사가 가장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두 당은 시장뿐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후보 단일화도 같은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바짝 쫓아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이 1대1 구도 형성을 추진하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김두겸 대 진보 단일 후보 그리고 보수 후보인 박맹우 전 시장 3파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울산에서 단일화되면 여기 먹히죠. 김상욱 후보가 그동안 진보당과 정말 신뢰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 애를 썼고 또 진보당 김종훈 후보 역시 인간적인 우위를 김상욱 후보와 지켜왔고요. 참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지 않겠나 기대해 보게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표 기본사회 플랜이 현실화 되겠습니다. AI, 로봇 기반 스마트팜과 농촌 농산물 유통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농협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비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조합원 직선제 등 지배구조 정상화도 지시했습니다. 광주 청소년 사망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전면전을 선포했고 온라인 2차 가해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는데 온라인 흥신소가 번성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텔레그램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복 대행 업체들이 문자, 전화 테러부터 오물 투척, 댓글 배송 테러, 통장 묵기까지 범죄 행위를 가격표로 만들어서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역보복까지 제안하면서 양쪽에서 돈을 챙기는 사례도 드러났다고 하는데 경찰은 전국의 피해 신고 53건을 토대로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보안 메신저와 가상 자산 결제로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로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형국이네요. 네.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오늘 기사와 사설을 통해서 염려를 드러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구까지 상승 전환하며 25개 구 전 구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과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절세 매물이 줄고 무주택자의 매수 불안 심리가 커진 영향인데요. 사설은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구체화하고 수도권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가시화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이 이제 드러나겠네요. 자, 기사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는 백악관 발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회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가 사전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통행료가 부과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이란 간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며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 했다고도 했습니다. He would like to see a deal made. And he did offer, he said, if I can be of any help at all, I would like to be of help. 이란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협상 주요 쟁점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성공적인 회담임을 부각하며 중국이 보잉 737 항공기 200대, 미국산 대두와 석유 등도 사기로 약속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힘을 얻고 대만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방중에 동행한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나흘째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화물기 결항으로 인한 수출 차질 등을 우려해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킨 겁니다. 이 파업이 2, 3일 더 계속돼서 일주일이 된다면 이번 여름 아시아나항공의 25일간 파업의 그 피해를 훨씬 상회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파업 시 국민 경제와 일상에 큰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가 30일간 파업을 중단시키고 조정과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긴급 조정권. 삼성전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간접적인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경기 위축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버금가는 피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는 영향은 막대하다. 영업이익이 한 분기당 한 지금 50조 이상, 10% 내외 정도의 GDP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오전 한때 7,991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기도 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뒷심을 발휘하며 1.75% 오른 7,981.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로 8,000선까지 약 18포인트, 0.2%만을 남겨놨습니다. 삼성전자는 4.2% 오르며 29만 6천 원을 기록해 30만 전자 코앞까지 다가섰고 SK 하이닉스는 장중 199만 4천 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2일에도 장중 7,999까지 올랐다 후퇴했는데 그때도 외국인 투자자의 거센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이달 초 역대급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은 코스피가 7,000을 넘은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6거래일간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순매도 금액은 26조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23조 원 순매수로 맞대응하며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양새입니다.